근데 선지를 보십시오. 선지를 보면은 1, 2, 3, 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문제가 별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중심 소재가 잘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대답하시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거는 소재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난이도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방법이 뭐라 했죠? 상위 두 줄하고 세 줄을 끊어 놓으라고 했죠. 이렇게 끊고. 여기 지금 두 문장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세 번째 문장까지 끊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밑에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예시는 읽지 않는 거니까. 여기 앞부분에서 이제 소재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소재가 잘 안 보인다. 그럼 마지막 히든 카드가 주제문 쪽이라 했죠. 그 주제문은 이제 제일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에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서 시작되죠. 스토리에서 시작점을 가보세요. 여기 끊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있네. 플래시백, 여기서 끊어주죠. 그죠? 여기 끊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끝나는 지점. 마지막 두 문장 정도를 끊어놨습니다. 예. 자, 가볼까요? 자, 시험이 쉽다라는 것은 거의 90%가 주제문이 밑에 나오는 아까처럼 우리가 그 두 줄 정도를 끊어놨지 않습니까? 미갈식이고, 시험이 어렵다라는 것은 10% 정도가 예상치 못한 투갈식. 바로 위에가 주제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소재만 잡고 가볍게 첫 부분을, 상단 부분을 가볍게 읽는데, 만약에 투갈식이라면 이 부분을 진지하게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투갈식적 구성. 거의 다 시험은 이쪽이 많이 나오니까, 미갈식적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연습이 많이 되는데, 이게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거는 이 투갈식적인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잘 이해해 봅시다. 자, 독해에 들어갑니다. 이 플롯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 기본의에서는 줄거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계략을 꾸민다 할 때 업무의 뜻이 있습니다. 요거의 동의어가 명사, 동사는 conspire, 업무 계략을 꾸미다는 단어 있죠. 그거의 명사가 conspirac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줄거리, 업무. 됐죠? 자, 그럼 여기서는 바로 플러스는 줄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트위스트는 뭔가 꼬여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가 줄거리가 꼬여졌다는 것은 그 문학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가다가 플러스 이야기로 가다가 갑자기 뒤에 마이너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뭐이다 라면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뭔가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문장을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러한 변화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했던 말이 뭐죠? 첫 줄하고 두 줄 중에 세 줄도 마찬가지고 항상 무슨 분모가 나오면 공통 분모가 나오면 이게 중심 소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글을 항상 A는 B다라고 잡았을 때 이 A가 바로 중심 소재를 말하는 거고 B가 바로 이게 논거를 말한다 했죠. 자, 요거까지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화면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했다 보니까 어려웠었어요. 제가 필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거 이제 보고 오늘 제대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 소재가 뭐에 대한 이야기죠? 자,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자, 빨리. 이 부분을 막 독해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공통분모가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이상 읽지 않잖아요, 지금. 시간을 남들보다 빨리 푸는 게
합격이라 했잖아요.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 싸움이라 했잖아요. 지금부터 연습. 그렇죠. 플롯 트위스트가 이 글의 소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선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1번에서 플롯 트위스트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서도 플롯 트위스트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옛날식 문제죠. 이거 들어갔으니까 답 정답. 그게 이제 선명하게 나오면 답 나가는 게 옛날식 스타일이고. 근데 출제 교수님은 요즘 시험 문제 그래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죠. 반전인데 여기도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죠. 새로운 반전이라고 했죠. 요거는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의 반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우리 소재 잡았는 거 보셨을 때 새로운 반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의 반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반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좀 도와주세요. 집중하세요, 제발. 새로운 반전입니까? 몇 가지 유형의 반전입니까? 그냥 반전입니까? 그렇죠. 그냥 반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습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절대로 몇 번을 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소재에다가 사족을 엉뚱한 것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반전이지 새로운 반전도 아니고 몇 가지 유형의 반전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누가 댓글 달았나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하고 4번 부분은 절대로 답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했으면은 예라고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불안했던 우리 정리를 오늘 깔끔하게 해놓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2번을 보세요. 2번에 보니까 반전이 없다. 제끼고. 3번도 보니까 반전이란 단어가 없다. 제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최근 출제 기조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반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 단어 그대로 중심 소재를 배치하는 거는 그거는 옛날 문제 스타일이고 물론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쉽다는 이야기고 이 반전이라는 단어를 바로 paraphrasing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paraphrasing 한다는 것은 이거의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단어도 동의어를 이용하면서 패러프레이징에 대비해서 우리가 단어, 동의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소재도 플롯 트위스트를 안 쓰고 다른 말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신유형의 출제 고난이도 문제 유형이라는 이야기죠. 요거 제 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는데, 자, 2번을 보시면, 음, 인기 있는 영화에서 다는 단어고, 프로태그니스트도 우리 기본 단어에서 정리했죠. 이게 이제, 작품에서 나오는 주인공을 말하는 거죠. 주인공의 네이처는 여기서 자연이 아니고 성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전이라는 이 다른 표현을 인기 있는 영화에서 주인공 성격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내가 이 반전에 대한 느낌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답을 눈치 빠른 학생들은 합격권에 완벽하게 가는 학생들은 정답 C로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 말 이해했으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다른 분도 이해했습니까? 다른 분들 한번 글 한번 봅시다.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또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다른 분들 또. 자, 누가 더 이해했나 봅시다.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면 3번이 이제 확실성을 가지려면은 이 반전의 다른 표현이 이해되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narrative, narration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narrative라는 단어는 이게 기본 단어입니다. 이게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서술이라는 뜻입니다. 테크니크는 기법, 기술을 말합니다. 이야기 기술이죠. 이야기를 독자가 생각했을 때 방향대로 그대로 플러스로 가면 이게 반전이 아니죠. 그런데 이야기 기술 중에 플러스로 가고 있다 갑자기 마이너스로 끝나면 이게 반전이 되는 거지. 또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가면 그 반전이 되는 거죠. 이 반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 기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아, 반전이란 말을 이야기 기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됐으면 이 상황에서는 소재만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이게 이제 소재 A고 이야기 기법 반전, 논거, 다른 유형들, 이야기 기법의 다른 유형, 반전의 다른 유형, 논거 B를 실제 시험에서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하세요.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이 답변이 잘 달리네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습 차원이니까 이제 답은 났지만은 이 이야기 기법이 반전으로 다른 표현됐다 하는 게 이해됐고, 그럼 논거가 이런 반전 이야기 기법의 다른 유형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른 유형이라는 걸 논거를 한번 찾아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유형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논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그 논거를 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줄에서 여기 가면은 보통 주제문은 우리가 글을 볼 때 어디 쪽이라고 했나요? 어허, 빨리 대답하세요. 보통은 주제문이 어디 쪽에 간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간다 했어요? 지금처럼 마지막에 간다 했어요? 그렇죠. 주제문이 이제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쪽이 이게 이제 논거가 종합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미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지금 단어가 있죠. 아노그 노리스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플래시백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반전의 여러 기법 중에 하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밑에는 예시적인 이런 반전 기법 예시적인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미갈식이 아니고 이 글은 바로 부갈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제문이 상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제문이 상단 부분에 있으니까 논거가 집중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은 이 상단 부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줄 중에서 논거, 다른 유형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독해로 푸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선지에서 아까 전에 다른 유형, 그러니까 이야기 기법의 다른 유형이라 했으니까 different는 그대로 나왔지만 manner라는 게 이게 방식이라는 뜻이 있죠. 방식. 이 단어가 아까 전에 타입하고 바로 패러프레이징이 됐다는 이야기죠. 타입이라는 단어, manner, type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단어만 찾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 맞다는 이야기죠. 이야기 기법의 다른 유형 또는 반전의 다른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글의 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미 지금 보세요. 지금 2시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야지만 우리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복습 꼭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복습해주세요. 알았죠?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어떻게 분석했죠? 빈칸 추론은 여기 시작점을 일단은 끊어놓고 앞과 뒤를 보는데 뒤에는 지금 없으니까 앞에 부분을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꺼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사가 지금 consequently가 들어갔으니까 역접입니까? 순접입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했으니까 이 앞 내용하고 뒤 내용은 그렇죠. 순접이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요약된 논거가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농거의 일관성이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기 however이 들어갔다면 앞에 있는 이 농거를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 마이너스로 뒤집어야 되고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 플러스로 뒤집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 문장을 우리는 1분 안에 독해를 해줘야 됩니다. 갑시다. 자, it has now been generally accepted. 뒤에 여기 이제 생략된 게 뭐가 생략되냐면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it 가주어, 진주어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hat 이하 내용이 now 지금 generally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that 이하 내용 자체가 수용되어 왔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잘 읽어야 되는 건 이 that 이하 내용을 잘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 지금 내용을 잘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economic change, 경제적 변화는 동사 must take place, 발생되어져야만 합니다. 뭐에? 그 경제의, 오브 나오면 항상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그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제적 변화는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되어져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읽었다. 그럼 빨리 떠올려져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보편성을 다루고 있구나. 일반성을 다루고 있구나. 이거의 대립적 용어가 개별성, 그 다음에 특수성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여기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 발생되는 게 모든이라 했으니까 이제 보편성, 일반성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거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뒤에를 이런 거를 이제 독해를 하려는 노력을 하시면은 시간 잡아먹는 거죠. 뭐 하지 않고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를 압도적인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 변화가 모든 영역에서,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해야 된다. 보편성, 일반성을 다루는구나. 그런데 지금 빈칸은 블랭크 부분은 주어 부분에 빈칸이 뚫혀 있단 말이에요. 뒤에 in부터 sector까지 전면구조. 전통적인 영역에서 이 주어는 동사 부분이 이거잖아요. must be given equal emphasis 돼 있죠. 똑같은 강조가 제공되어져야 된다. 자, 다시. 똑같은 강조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강조하는 게 개별적인 특수적인 게 아니라 역시 보편적으로 같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에? 현대적 영역의 that, 그것에, 여기서 that은 지시대명사인데 이 앞에 있는 뭐 주어를 말하니까 뭔지 모르겠죠, 아직까지. 현대적 영역에서 그것에 똑같은 그런 강조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를 묻는 거니까 논거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 주어를 찾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에서 읽어야 되는 거 항상 우리는 A는 B다 할 때 이 중심 소재를 찾으라는 이야기죠. 이 주어적인 부분이니까 주제문 쪽에 이렇게 중심 소재가 뭐고 논거 B는 찾았어요. 여기서 똑같잖아요.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발생돼야 되고 또 뭐 똑같은 강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논거였죠. 주어 부분에 소재를 잡으려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2시간 수업 걸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역시 사선 처리를 합니다. 구획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반복적인 단어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끊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시간을 써야 되겠죠. capital, 자본과 human resources, 인력 자원들은 주어져 뭐 있어서 전통적인 옛날 과거 영역에서 그 자본과 인력 영역 자원들은 are wasted, 소비가 되어진다. if 뭐 한다면 한 나라의 기술 정책이 is 기여한다면 이거죠. 기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equip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명사로 들어갔을 때 시험에 나왔던 거. 둘 다 장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equipment 장비는 이거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부정가사 못 붙고 복수형이 되면 안 됩니다.
기어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가 붙을 수 있고 복수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어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면 장비로 설계하다. 이게 설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어는 명사일 때는 장비, 가산명사고 동사일 때는 설계하다. 자, 이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021년 경찰 2차에서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거 장비를 설계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를 설계하다. 그러면 한 나라의 한 나라의 기술 정책이 설계되어진다면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단지 기술적 수요를 어떤 기술적 수요이냐면은 arising이 demand를 꾸며줍니다. 현대 경제의 영역에서 arising, 발생하고 있는 이게 원래 arise가 어려움 따위가 발생하다, 어려움 사건 따위가 발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현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 수요를 단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기술 정책이 설계되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한 나라의 기술 정책이 경제의 현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술적 수요를 단지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되어진다면 자본과 인력 자원은 전통 영역에서 자본과 인력 자원은 낭비되어지게 돼 있다, 쓰여지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이것은 명백함에 틀림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글의 소재는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한 나라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기술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한 나라의 기술 정책이 이렇게 충족시켜 설계되어진다면 전통적인 영역에서 자본과 인력 자원이 다 쓰여지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나라의 기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 소재는 안 바뀌죠.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한 나라의 기술 정책, 전통적인 영역에서 한 나라의 기술적인 정책은 현대적 영역에서 여기서 기술적 정책을 말하겠죠. 현대 영역의 기술 정책에서도 동등한 강조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과거의 구닥다리 기술 정책이라서 버리면 안 되고 현대에서도 사용할 만한 뭔가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기술 정책이라면 현대에서도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옛날에만 쓰이는 그런 개별적 지역적으로 쓰면 안 되고 현대에도 그대로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 영역에서의 기술 정책이 현대 영역의 기술 정책에도 동등한 강조가 돼야 된다는 것은 역시 일반화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농구가 이해됐고 소재만 찾으면 되니까 기술 정책만 찾으면 되는데 1, 2, 3, 4에서 기술 정책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를 2시간 수업했는 거를 쪼개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첫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결석하신 분 2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톡방에 쪼개서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복습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해체 수업 때 목요일 날 풀고 그 다음에 이제 2회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스타트만 조금 이렇게 시간 걸린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의실도 정해졌으니까 원활하게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동안 기본의하고 나머지 공부 좀 열심히 해주시고 알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 김만중의 구운몽은요 이거를 다 읽고 이 선지를 찾아내면은 절대로 합격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미 김태동 수업에서 2018년 국가직 9급 19번 20번 이 지금 내용을 각 50분 가량 선생님이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반드시 다 한 번 더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 내용을 선지까지 다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대로 나왔죠. 이 성상은 양소유, 그 천상에서는 성진으로 나타난다 했겠죠. 이게 이제 뭐를 인정한 뒤 꿈에서 깨어난다 했는데, 이거는 사부의 도움으로 육관돼서 호성 사부의 뭐 지팡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거지 스스로 꿈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은 2022년 이 국가직 국어 문제, 이 문제는 거의 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2번 보면 양소인은 인간 세상의 한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천상에 있는 성진. 그리고 이 지금 지상으로 지금 속세에서 내려왔었을 때는 바로 양소유, 그렇죠? 양소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육관대사 호성의 도움으로서 꿈에서 깨어난다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했죠.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이 김만중 이 구운몽 다시 한 번 더 50분 가량 설명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가직 9급 19번, 20번. 지난번에 제 1강에서는 그 현대문학을 다 정리했고요. 자, 오늘은 고전문학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한자 이렇게 순서로 요 2018년 국가직 국어 문제를 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70회분을 푸는데요. 일단 초반에는 제가 욕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천천히 개념 위주로 잘 따라가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말고도 그 하수반 그 수강생들하고요, 지난주에 전체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까지 각자 보고 있는 국어 개념하고 한번 선생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에 있어서 뭔가 문학, 비문학, 한자에 대한 접근법이 좀 잘못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선생님이 여기 지금 수업을 따라갈 거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번 달은 우리가 천천히 개념을 잡아가고 다음 달에 또 학교 가실 분들 다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또 진도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20번은요 바로 김만중의 바로 이 구운몽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김만중의 구운몽 하면은, 자, 우리가 일단 김만중의 작품의 특징이 뭘까요? 자, 국어를 존중했다. 이건 일단 기본 지식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운몽 작품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적인 이야기는 뭔가 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인생 무상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뭔가 허무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불교에 기일을 한다. 이런 부분에, 선지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관련 있다라고 일단은 전체적인 스토리 좀 알아놓고요. 자,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전부 다 지금 집중 잘하고 계시죠? 매주 일요일 8시 이 시간은 여러분들 국어 만점을 향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도 수험 공부의 어떤 출발점의 컨디션 회복 시기가 됩니다. 잘 집중하시기 바라고, 김만중의 이 구운몽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게 한몽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몽구조. 그럼 이 한몽구조의 한자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요, 자, 어떨 한자냐면은, 자, 글자가 안 보인다든가, 그 다음 선생님이 목소리 잘 안 들리면은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자가 바로 헛보일 한자. 예, 선생님 화면 왼쪽이 조금 안 보여요.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잘 보이나요? 잘 보입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이게 헛보일 한자이고요. 그 다음 몽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꿈몽자가 되겠죠. 꿈몽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적어낼 수 있을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꿈몽자를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한자가 헛보일 한자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푸스 공부를 꼭 다 하고 여기 들어오라고 했죠, 선생님이. 여기 헛보일 한자에서 이 푸스는 바로 왼쪽에 이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작을 요자가 되는 겁니다. 작을 요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모습은 하나의 지팡이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게 지팡이가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에요. 도사들이 들고 있는 하나의 이렇게 지팡이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그 옆에 여기 지팡이 제일 위에 보면은 작은 어떤 하는 놀이개 같은 걸 이렇게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이 작을 요자의 놀이개를 이렇게 흔들어 제끼면은 뭔가 요수를 부린다는 이야기, 한수를 부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뭔가 헛보일 어떤 한상을 제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헛보일 한자가 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또 무슨 뜻도 되느냐면은 바로 뭔가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변할 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제 헛보일 한자가 되고 변할 한자가 되느냐면은 지팡이 오른쪽의 모습에다가 작은 요괴물, 놀이개를 달고 도사가 이거를 잡고 흔들어 제끼면은 뭔가 헛보이는 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고, 그 모습에서 뭔가 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자 정복하려면은 아직 안 늦었으니까 푸스만 이어오시면 됩니다. 예, 푸스만 이어오면은 선생님 한자 정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도록 응용해서 풀 수 있도록 간다 했습니다. 자, 그거 이해했고. 당연히 그러면 꿈몽자의 부수는 뭐겠습니까? 자, 대답해 볼 사람. 자, 꿈몽자의 부수는 당연히 요 밑에 게 요게 되겠죠. 그렇죠? 자, 누가 대답했나요? 아, 역시 조교가 다르네요. 그렇죠. 요게 봐도 되는 거죠. 제일 밑에 있는 바로 저녁 석자가 되는 것이죠. 저녁에 꿈을 꾼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뭔가 꿈을 꿨는데 뭔가 헛보이는 게 나타난다. 그리고 뭔가 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몽 구조를 바탕으로 이 지금 구운몽 작품을 전개를 하게 되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가 바로 현실의 모습인데, 이 현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천상은 다른 말로 선녀들이 사는 세계, 성계랍니다. 성계. 근데 이게 얼떨 보면은 이게 뭔가 꿈 같은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현실이 천상이고 성계의 모습이고, 여기서 현실에서 이제 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꿈으로 들어가면은 인간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꿈에서 여기서 깨어나서 강몽이 되어서 다시 현실의 모습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그 현실이 바로 아까 말한 천상, 그 다음에 선녀들이 사는 성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몽 구조에서 이 구문의 작품을 요 순서적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천상에서 이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성진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진은 이 천상 성계에서 이 현실에서 돌을 닦는 바로 수도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을 닦는 수도성이라면은 말 그대로 규율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선녀들하고 놀아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규칙을 지켰습니까? 규칙을 어겼습니까? 자,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규칙을 어겼죠. 그래서 규율을 어겨가지고 꿈을 꾸게 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이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양소유라는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한몽구조라는 것은
뭔가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김만중의 작품의 특징이 뭔가 인생무상 허무주의라 했죠. 불교의 기이라고 했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바로 탈부인을 갖다가 거느리고 거기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데 뭔가 이게 인간적인 어떤 바른 삶을 살면 되는데 뭔가 헛된 꿈을 쫓아서 뭔가 물욕에 앞서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덧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꿈을 깨어서 다시 현실 세계로 천상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데 그러면 현실에서는 지금 천상이랬죠. 성계. 여기서 성진으로 살아가다가 선녀와 놀아나서 규율을 어겨서 인간 세상으로 와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조차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이 양소유에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성진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양소유로 인간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 바깥이 바로 말 그대로 바로 이 주된 내용 바깥의 어떤 액자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껍데기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바로 액자 구조라는 게 또 중요하죠. 자, 액자 구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액자 구조에 대한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동 자료 22쪽을 전부 다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2쪽을 빨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22쪽. 자, 액자 소설 가는 게 있죠. 여기 보이죠? 선생님이 처음에 1회독을 할 때는 구석구석을 처음에 다 읽는 게 아니라 먼저 제가 중요 요점보다 밑줄을 끄면 그거부터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체를 다 암기하고 이해하는 쪽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액자 소설에서 중요한 거는 자, 요거부터 밑줄 그어 봅시다. 자, 봅시다. 지금 수업 잘 따라가고 있나요? 빨리 대답하세요. 잘 따라가고 있나요? 대답하세요. 잘 따라가고 있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액자 소설에서 일단 중요 밑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 방식으로 외부 이야기가 액자의 역할을 하고 내부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내부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김만중의 구운몽이 이에 해당되며, 요거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자궁공. 요 두 개의 소설부터 일단 먼저 외워야 됩니다. 요런 류의 소설들이 액자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요 밑줄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 방식으로 외부 이야기가 액자 역할을 하고 내부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 된다. 이 부분이죠. 바로 내부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출제 교수님은 그러면 여기서 전체 구운몽 소설의 어떤 부분을 시험에 냈을 때 당연히 교수님이 좋아하는 부분은 액자 역할하는 외부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부 이야기를 출제로 더 좋아하겠습니까?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력이 빠릅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부 이야기, 핵심 이야기를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김만중의 구운몽을 오늘 배웠으면 작품 코드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 나오면 자궁공이 나오면 요것도 그때 또 이 액자 소설로 또 작품 코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다시 봅시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현실, 천상, 성계에서 성진, 돌을 닦는 수도승인데 선녀들 와가지고 놀아나 버렸어요. 그 규율을 어겼죠. 그래서 그 죄로 인간 세상으로 꿈을 꾸어서 양소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소위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내부 이야기가 되죠. 이 바깥의 현실 이야기가 외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이겠죠. 주된 내용적인 부분, 양소위로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강몽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인생 무상이구나라고 느끼고 이제 현실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액자 구조, 요 이해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몽 구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한몽 구조라는 것은 전체 스토리가 어떤 거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인공 성진 양소유가 주인공이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과정을 통해서 다 적어봅니다. 선생님이 꿈을 꾸는 과정을 거쳐 일단 첫 번째 꿈을 꾸는 거는 천상성계에서 선녀들하고 놀아나서 그 죄의 대가로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이제 이 꿈이 되는 것이겠죠. 그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꿈 속에서 이 꿈 속에서는 양소유 인간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꿈 속에서 다른 인물로 태어나 그 다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방금 했잖아요. 양소유를 말하겠죠. 그렇죠. 다른 인물로 태어나 천상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경험한 뒤에 그래 새로운 삶을 경험한 뒤에는 그게 뭔가 어떤 자비를 베풀고 그런 어떤 플러스적인 삶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8번 결혼한다 했잖아요. 8부인을 두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갔다 했기 때문에 결코 훌륭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한 뒤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꿈에서 깨는 과정. 이게 이제 강몽이 되는 거죠. 그 깨는 과정을 이제 거쳐 인간 세상의 삶의 모습이 결코 좋은 그런 삶을 만족한 삶은 아니구나라고 뭔가 허무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을 거쳐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심오한 그 다음에 깨달음이죠.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구조. 요게 바로 한몽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한몽 구조의 의미를 요 선생님이 지금 적어주는 의미, 자, 다시 제가 색칠 입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꿈을 꾸는 과정을 거쳐 꿈 속에서 다른 인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경험한 뒤에 다시 꿈에서 깨는 과정을 거쳐 바로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구조. 그게 바로 한몽 구조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선생님이 스토리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탁합니다. 자, 빨리 부탁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별표 2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했다면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 첫날 강의 때 소설은 인물 간의 무슨 관계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역시 조교가 잘합니다. 그렇죠. 갈등 관계를 살펴보라고 했죠. 그럼 이 구운몽에서 등장하는 인물 살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기억 리얼을 사건의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건데, 이게 이제 사건 순서 내는 문제가 굉장히 출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건 순서.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게 액자 구조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이걸 맞추려면은 바로 글 전체를 바로 읽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글 전체의 맥락을 알아야지만 이게 시간 순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은, 자, 제가 질문에 지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당연히 발단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천상 성계의 모습이겠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빨리 대답하세요. 야, 잘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이거 호명 안 할 테니까, 왜? 이게 전국의 수험생들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있게 틀려도 좋으니까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게 천상의 모습, 성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육간대사가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 육간대사가 이게 바로 도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거 한몽 구조할 때 이게 헛보일 한자, 변할 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제가 오른쪽에 여기 지팡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어떤 요괴를 달고 뭔가 한수를 부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몽 구조에서 이 한자가 이 지금 등장인물과 관련된 그런 용어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육간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간은 바로 성계가 되는 것이겠죠. 성계. 그럼 여기 등장하는 것은 바로 선녀. 그 다음에 선녀와 놀았다는 이야기죠. 누가 선녀와 놀았다 했습니까? 아까 전에 쌤 이야기했는데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성계 천상에서는 성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겠죠. 그래서 이 성진이가 선녀와 놀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간대사가 바라보고 이 규율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바로 쫓겨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쫓겨남. 그 쫓겨나는 과정은 뭐를 통해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까? 빨리 뭐를 통해서 쫓겨나겠습니까? 성진이가 선녀와 놀아나서 육간대사가 지금 쫓겨내잖아요. 인간 세상으로.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만듭니까? 그렇죠. 조교 잘했습니다. 꿈을 꾸게 해서 쫓겨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꿈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는 성계가 아니라 천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 세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 인간계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인간계에서는 성진이 아니라 아까 했잖아요. 양소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양소유가 성진에서 양소유로 나타났을 때 당연히 여기서 인생 과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서 뭔가 태어나서 여기서 뭔가 노년의 모습까지 삶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삶이. 근데 이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팔부인을 두면서까지 뭔가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인생 허무주의. 뭔가 인생에 대한 어떤 인생 무상. 그런 삶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살아오면서 여기서 이제 짜잔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요 인간계에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 육간대사가 바로 하늘에 있었던 이 육간대사가 바로 호승으로 변장을 하게 됩니다. 호승으로 변장을 해서 이 양소유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당연히 바로 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여기 꿈이었는데 꿈 속에서 또 꿈을 꿔서 육간대사의 호승으로 변장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빨리. 성계에서 꿈을 꾸어서 인간계로 쫓겨났는데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에서 또 한 번 꿈을 꾸게 된다는 이야기죠. 육간대사가 호승으로 변장한 모습을 바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나는 게 또 꿈을 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빨리.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육간대사가 왜 호승으로 변장해서 나타났을까요? 이 양소유가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뭔가 불교의 어떤 자비정신으로 살아갔으면 나타날 이유가 없죠. 자, 니 쫓겨나서 지금 여기 하늘나라에서도 선녀와 놀아놨잖아. 그럼 니 인간 세상에 가서도 한번 놀아나 봐라. 거기서 놀아나고 나서 8번이나 결혼하고 뭔가 거기 그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육간대사가 여기 인간 세상에 와서도 막 놀아나고 그런 삶을 사니까 호승으로 이제 변장의 꿈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이 양소위와 뭐 대화하는 장면에서 인생 무상이다. 여기서 뭔가 인간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도 뭔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뭔가 대화가 나누어지다가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강몽에서 이제 성계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뭔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육간대사가 호성으로 변장해서 또 꿈에서 여기서 만나는 모습까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꿈을 꾸어서 이제 만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니다. 꾸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꿈에서 깨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꿈에서 깨어난다라는 게 그게 강몽이 되는 거죠. 꿈에서 깨어난다. 강몽이 되어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제 원래 성계로 돌아와서 자, 네가 이제 그렇게 뭐 선녀와 놀아놨던 그런 모습이 인간계 세상에서 뭔가 허무함에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성계로 왔었을 때는 제대로 뭔가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구조가 전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의 이 작품 분석과 이 설명으로 이 구운몽의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70회분까지 엄청난 그 작품을 이해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설명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은 어느 국어 선생님도 이런 식의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분명히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자, 이제 작품을 한번 봅시다. 작품을 한번 봅니다. 자, 봅시다. 문제를 보면요. 문제부터 먼저 보면은 기억 리얼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내부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쪽의 부분을 시험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주의 깊게 작품 분석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각각 나타나는 인물, 그 주요 인물이 바로 육관대사하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으로 나타나는 양소유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육관대사하고 누가 양소유냐 그거를 이해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말 이해했으면 한 번 더 이해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빨리 부탁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각 인물마다 누군지를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그늘 개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것 하였다. 이었고 한 중이 오는데 제가 이제 묻는 말에 무조건 대답하세요. 이 중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빨리 당연히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 이해했으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육간대사 호승 맞습니다. 여기서 이 중은 바로 천상에서는 육간대사인데 이게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호승으로 변장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호승이죠. 중입니다. 중. 변장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장면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아까 전에 제가 스토리를 이해하셨다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자, 빨리 대답하십시오. 인간 세상에서 돌아왔을 때 그렇죠. 그렇죠. 꿈속에서 꿈의 모습이 지금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었고 한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보통 이제 이 중의 모습 아닙니까? 대사의 모습, 도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음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성상을 보고 예하여 왈. 그럼 여기서는 세모하겠습니다. 성상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자, 빨리 대답하세요.
성상을 보고 예하여. 지금 인물 두 사람만 지금 생각하면 되잖아요. 성상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양소유를 말하는 거죠. 양소유. 양소유. 성계에서는 바로 성진이라고 했고, 인간 세상에서는 양소유, 여기서 성상, 양소유를 말합니다. 보고 예하여 왈. 산야 사람이, 산에 있는 사람이니까 도사겠죠. 산야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호승을 말하겠죠. 육간대사.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그러면 대승상은 당연히 승상, 양소유를 말하겠죠. 지금 세모 동그라미를 잘 보세요.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그럼 승상은 역시 양소유. 이인인줄 알고 항망이 답례하여 왈. 그럼 여기서 이인은 누구겠습니까? 뭔가 특이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자, 빨리 대답하세요. 승상이, 그렇죠. 호승을 말하겠죠. 육간대사. 동그라미. 이인인 줄 알고 항망이 답례하여 왈. 사부는 당연히 여기 있는 중을 말하겠죠. 호승을 말하겠죠. 어디서 오신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중이 웃으며 왈, 역시 중이죠. 동그라미. 평생에 낯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기인이 잘 읽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그럼 기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바로 기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세모죠. 그렇죠.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빨리 생각해 봅니다. 빨리 누구겠습니까? 평생에 낯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상대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기인이 잘 읽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인은 승상, 바로 양소유를 말합니다. 잘 읽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그러면 이제 승상이 자세히 보이니 세모 가연 낯이 익은 듯 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왈. 자, 여기서 능파낭자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는 바로 육간대사가 호송으로 변장해서 나타난 모습, 그 다음에 양소유, 요까지는 두 명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능파낭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능파낭자는,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양소유가 인간 세상에서 바로 몇 번 결혼했다 했습니까? 아까 선생님 몇 번 결혼했다 했죠? 8번 결혼했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8부인 중, 8명의 부인 중 바로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바로 백능파라는 부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백능파. 8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왈 됐죠. 그 다음 소유가, 양소유겠죠. 세모, 소유가 전에 토본을 정벌할 때 꿈에 동종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하상이 법자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하상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상도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바로 호승이죠. 육간대사.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 당연히 이 바로 중, 호승이 말하겠죠. 호승. 그 다음에 노하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중 당연히 동그라미 호승이죠.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바로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당연히 양장원 정도는 누군지 빨리 말해보세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양소유니까 양장원. 자, 요거는 세모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니언.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라고 했죠.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당연히 어디서 살았던 일을 말하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인간 세상이겠습니까? 성계겠습니까? 자,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그렇죠. 성계, 천상이죠. 그렇죠.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이거는 천상에서 육간대사하고 바로 성진으로 그때 살았던 모습이겠죠. 천상입니다. 천상.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바로 이 양소유의 전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인간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천상이니까 이때를 봤을 때는 바로 전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불교로 치면은 전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바로 양소유의 바로 전생이 되는 것이죠. 양소유의 전생이 되는 것이다. 요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자, 빨리 부탁합니다. 빨리 부탁합니다. 그러면 10년을 같이 살던 일이 이게 천상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전체 스토리에서 중간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제일 나중에 들어갈까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자, 빨리 대답하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디귿이 바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뜨거운 박수 빨리 부탁합니다. 빨리 이해했으면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10년을 같이 살던 일이 아까 있잖아요. 성진, 육간대사, 그리고 선녀와 규율을 어겼던 일, 그때 일 아닙니까?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죠.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기 문항에서 실제 시험에서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빨리 부탁합니다. 그렇죠. 아, 잘합니다. 그럼 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 디귿은, 그러면 꿈입니까? 이게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현실 이야기입니까?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꿈 이야기입니까? 현실 이야기입니까? 10년 전에 같이 살았던 일, 빨리. 그렇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것이죠. 육간대사, 성진, 선녀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아직 안 읽어봤지만, 자, 여기서 이제 규율을 어겨서, 여기 당연히 이야기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직 안 봤지만, 리얼, 니언, 기억. 당연히 뭐겠습니까?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이 부분이 아까 내부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이게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요게 디귿이 현실 천상의 이야기라면, 이거는 지금 인간의 모습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렇죠. 꿈. 이게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출제자가 여기까지만 지금 두 개 부분에서 답을 쉽게 냈는데, 이게 이제 응용해서 더 세분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리얼, 니언, 기억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승상, 세모죠. 양소유. 소유가, 자, 세모죠. 15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자, 그럼 15살이니까 양소유의 일대기로 봤을 때 노년기입니까? 따라서 유년기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15살 정도 되면은 유년기 태어나서 유년기, 그렇죠. 약간 청소년기 아닙니까? 그러면 리얼, 니언 기억에서 양소유가 인간으로서 성장 과정을 봤었을 때 여기 리얼이 먼저 왔는 거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니까 여기 리얼이 먼저 배치가 됐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리얼이 여기 지금 바로 인간 세상의 양소유의 지금 어린 시절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유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되겠고, 부모 설하를 떠나지 않았고 16세에 급제하여 줄곧 패설을 하였으니 동으로 영국에 사신을 갖고 서로 토본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10년을 함께 살으시리요? 이래 됐죠. 그러면 여기서 사부는 당연히 호승을 말했겠죠. 육관대사 동그라미.
중이 웃으며 왈. 여기 동그라미.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자, 상공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자,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굽니까? 그렇죠. 소유죠. 세모. 승상이 왈. 세모.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요? 춘몽에서 깨게 하리요? 이게 바로 강몽 아니겠습니까? 꿈에서 깨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부는 동그라미 중이 왈. 중 동그라미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시책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세모.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 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질러 말하되 사부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육관대사 호승 어찌 소유를 세모 양소유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여기 드디어 나오네요. 한술로 여기 보세요. 아까 한몽구조 한자 이거 맞잖아요. 한자 헛보일 한자 변할 한자 나오잖아요. 한술로 희롱하노뇨라고 말했겠어요. 그래 이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호승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빨리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오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이제 강몽이 돼서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천상, 바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천상, 성계,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꿈속의 인간에서 리얼이 양소의 어린 시절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을 한번 봅시다. 니은이 이제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또 이제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이 호성 육관대사를 한 번씩 만나봤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바로 예전 어떤 꿈속의 일화가 되는 것이고 양소유가 이제 성장한 후에 꿈속에서 육관대사를 이제 만났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린 시절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꿈을 꾸면서 또 만났던 일이니까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리얼 다음에 이제 리언이 오는 것이겠죠. 이해됐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렇죠.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 이거는 이제 리언이 양소유가 성장한 후에 꿈속에서 육관대사를 만났던 일을 말하겠죠. 여기서 이제 양소유가 성장한 후에 꿈속에서 육관대사를 만났던 일이죠. 자, 잠깐 만나봤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자, 기억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그늘 했죠.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란 이야기입니까? 육관대사가 이제 호승으로 변장해가지고 노인이 된 양소유 앞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왜? 이제 노인이 됐으니까 인생을 쭉 인간생에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8번이나 결혼하고 인생이 더덥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육관대사가 호승으로 변장해서 이 노인이 된 양소유 앞에 인생 무상을 느끼게 이제 만들어 주려고 이제 변신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강몽을 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이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강몽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억이 바로 여기 인간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전체 꿈속에서 스토리도 이해가 되었으면 이해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디귿, 현실, 천상의 세계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 꿈속에서 인간의 모습에서 먼저 어린 시절이 나타나고 그러다 살아가다가 잠깐 육관대사를 꿈에서 만나보고 그러다가 이제 양소유가 노인이 되어서 이제 육관대사 호송으로 변장해서 노인이 된 양소유를 인생 무상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가 마지막에 이제 강몽되어서 천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김만중의 구운몽 이 스토리를 솔직한 걸 필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과연 국어 선생님이나 이렇게 들었는지 아니면은 선생님의 있던 이 방식을 이해 안 한 채 작품을 갔는지 한번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별 차이가 없다 하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오늘 요 부분만 통해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스토리가 뭔가 잡혔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누가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제가 이거 언제든지 이거 계속 질문을 할 것이고 조교가 또 이거를 문제를 한번 잘 만들어낼 거라 봅니다. 이해하고 있나요? 자,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남악에서 부분 밑줄을 한번 끊는 것 같은데요. 자, 남악에서, 있네요. 소유가 전에 토본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하상이 법자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하상이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있을 때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이거는 그대로 내용 일치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1번은 무리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2번 부분입니다.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몽중몽이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상은 꿈에 남악에서 했는데 원래 처음에 꿈은 뭡니까? 천상에서 선녀들과 놀아나와서 거기에 벌로 꿈을 꾸게 되어서 인간 세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꿈이고 그 꿈 속에서의 그 인간 세상에서 또 꿈을 꾸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몽중몽, 꿈 속의 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몽중몽. 성상은 꿈의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게 바로 몽중몽이라는 겁니다. 꿈 속의 또 꿈이라는 이야기죠. 이해했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승상은 양소유죠.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화생으로 불도를 닦던 성녀였음을 인정한 뒤 바로 꿈에서 깨게 된다. 여기 인정을 했나요? 사부의 도움으로 꿈에서 깨어난 것이지 자기가 이런 지금 상황을 인정을 하고 지금 이야기 됐는 겁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이해했나요? 예, 좋습니다. 여기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사부의 도움으로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강몽을 하게 되는 것은 사부가 지팡이를 막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지금 강몽이 된 것이지 인정하고 나서 꿈에서 깨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성상은 중이 8낭자를 사라지게 한 한수를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위를 의심한다라고 했는데 한수를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위를 의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8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 호성은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수를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빨리 대답하세요. 한수를 부렸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빨리 이해했으면 해라 부탁합니다. 그렇죠. 한수를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위를 의심한다가 아니라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8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했죠.
대답을 듣기도 전이라 했잖아요. 대답을 들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고 한수를 희롱하느뇨 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한수를 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한다. 그런 거 하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승상은 능파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깨달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냥 바로 강몽이 되어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하겠습니다.